여러분, 자가씨를 읽어드릴게요. 자가씨. 자가씨는 매우 작았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도 작아서 여러분의 눈에 띄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자가씨가 얼마만큼 작으냐 하면 키가 핀 하나 크기만큼밖에 되질 않았어요. 핀 하나. 핀을 본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가씨를 핀씨라고도 부른답니다. 자가씨는 나니가 읽어봐. 아니니나. 유튜브 다시. 자가씨는 넓어실 정원 한 구석에 피어있는 데이지꽃 밑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자가씨한테 참 잘 어울리는 훌륭한 집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자가씨가 직장을 구하려고 돌아다녔을 때의 일입니다. 문제는 자가씨가 할 수 있는 일이 흔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핀 하나 크기밖에 안 되는 자가씨한테 어울리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자가씨는 무슨 직업을 구할까 하고 오랫동안 궁리를 거듭했지만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그는 완두콩 반 조각과 빵 부스러기 한 쪽과 레몬 주스 한 방울을 점심으로 먹었어요. 자가씨는 이렇게 많은 양의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지만 아무런 해답도 얻질 못했어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갈증만 나서 그는 레몬 주스 한 방울을 더 따라 마셨어요. 그렇지! 갑자기 그는 자리에서 팔딱 일어났어요. 넓어씨한테 가서 의논을 드리는 거야. 하고 중얼거리며 자가씨는 자기 집을 나서서 정원 끝에 있는 넓어씨 댁을 향해 출발했어요. 자가씨처럼 작은 사람에게는 정원의 끝에서 끝까지도 먼 길이었으므로 그는 도중에 쉬어가기로 했어요. 그는 숨이 차서 도약돌 위에 올라앉아 쉬었어요. 벌레 한 마리가 기어다니다 멈췄어요. 안녕하시오, 자가씨. 벌레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징글씨. 자가씨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벌레에게 인사했어요. 산책 나온 거요? 하고 벌레가 물었어요. 넓어씨를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자가씨가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하고 벌레가 말했어요. 취직 문제로. 자가씨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아, 그래요? 벌레는 또 그렇게 말하고 기어갔어요. 징글씨는 말수가 적은 벌레였어요. 얼마 동안 쉰 다음 자가씨는 다시 출발하여 이번에는 도중에 다시 쉬는 일 없이 넓어씨 댁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넓어씨 댁의 뒷문에 난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는 문을 노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답니다. 그는 다시 노크를 했어요. 역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문제는 자가씨처럼 몸이 작다 보면 노크 소리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가씨는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머리 위 높은 곳에 초인종이 있었어요. 어떻게 초인종을 누른담? 손이 닿아야 말이지. 자가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어떻게든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벽돌을 하나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벽돌 4개를 올라갔을 때 그만 아래를 내려다보고 말았어요. 하고 현기증을 일으킨 그는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쿵! 아이쿠! 하고 자가씨는 아픈 머리를 문질렀어요. 바로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체부 아저씨였어요. 우체부 아저씨는 문간에 와서 편지를 넣고 막 돌아서려던 참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선가 여치 소리만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체부 아저씨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당신은 누구요? 우체부 아저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자가씨예요. 하고 자가씨가 대답했어요.
미안하지만 초인종을 좀 눌러주시겠어요? 그가 공손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지요 하고 우체부 아저씨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러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자가씨가 말했어요. 천만에요. 그러면서 우체부 아저씨는 돌아갔어요. 자가씨는 누가 문으로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널버씨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초인종이 울렸는데. 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문을 막 닫으려는데 어떤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널버씨. 널버씨는 눈을 아래로 향해 보았어요. 오, 자넨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널버씨가 그를 발견하곤 물었어요. 뭘 좀 의논을 드리러 왔습니다만, 자가씨가 말했어요. 오, 그래? 어서 들어오게. 널버씨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자가씨는 널버씨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서 널버씨가 앉는 푹신한 의자의 팔걸이 위에 날름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마땅한 직장을 생각해낼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했어요. 널버씨는 차를 들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하고 자가씨가 설명했어요. 알겠네. 널버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이라면 내게 맡겨주게 하고 쾌히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널버씨는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널버씨는 아는 음식점 주인에게 부탁하여 자가씨가 거기서 일하도록 해주었어요. 거기서 자가씨가 하는 일은 겨자를 겨자통에 넣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가씨는 자꾸 겨자통 안에 떨어져 겨자가루를 뒤집어 쓰곤 했으므로 그곳을 그만두었어요. 널버씨는 아는 사탕가게 주인에게 부탁하여 자가씨가 거기서 일하도록 해주었어요. 사탕을 나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가씨는 자꾸만 사탕 당지에 떨어져 허우적거리곤 했으므로 그것도 그만두었어요. 널버씨는 성냥 공장에도 아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가씨가 거기서 일하도록 해주었어요. 성냥개비를 성냥통에 넣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가씨는 자꾸만 성냥통 안에 갇혀 숨이 막히곤 했으므로 그것도 그만두었어요. 널버씨는 농장에서 일하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자가씨를 거기서 일하도록 해주었어요. 흰 달걀에서 노란 달걀을 가려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가씨는 자꾸만 달걀 속에 갇혀 옴싹달싹도 못하곤 했으므로 그것도 그만두었어요. 도대체 무슨 직업을 구해야 할까? 어느 날 저녁 널버씨는 자가씨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한탄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자가씨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한 가지 더 생각나는 일이 있긴 한데. 널버씨가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자가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동화책을 쓰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어쩌면 거기에 마땅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 널버씨가 희망을 걸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널버씨는 자가씨가 동화책 쓰는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뭐 없을까요? 자가씨가 물었어요. 잊고 말고 그 사람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저 연필을 내게 건네주게. 그리고 지금까지 자네가 겪어왔던 일들을 내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저 연필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겠네. 제목은 자가씨라고 붙이면 좋겠군. 하지만 아이들이 저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자가씨가 깜짝 놀라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좋아할 거야. 좋아하고 말고.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정말 자가씨 이야기가 재미없나요? 그렇지 않지요?